자, 그리고 윤석열 사건도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요새 윤석열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저는 뭐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딱 중간에서 있는데, 근데 이번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글을 올리다 보니까, 뭐 영상도 올리다 보니까 제가 뭐 민주당 계열이다, 사람들이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씨 대통령 되면 저는 아마 이민 갈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면서 15명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재판 증인 신문이 이 정도까지 오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마 2차례 정도 변론기일이 더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초중순경에는 탄핵 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결과 예측인데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채팅창에 지금 얼마 안 계시니까 다들 뭐 의견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몇 대 몇으로 뭐 탄핵될 것 같다, 몇 대 몇으로 기각될 것 같다. 여기 지금 많이 안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9분인데 제가 빨리 10,000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님,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이로리카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자, 8명의 헌법재판 탄핵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탄핵이 되면 그 다음은 대선 절차로 가겠죠. 탄핵 20%요. 자, 탄핵 20%라는 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20%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각될 확률이 20%라는 건가요? 탄핵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자, 막바로 뭐 대권 주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뽑아서 나와가지고 뭐 대선 진행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인용이 20%. 봄비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 색깔이 약간 판단에 강하신 편이시네요. 음. 나나님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은가요? 이번에 탄핵의 한 표면 몇 대 몇으로 인용될 것 같으신가요? 이번에는 그것도 참 궁금해요. 어, 윤석열 이쪽에서 시간을 되게 잘 끌었어요. 자, 잘 끌면서요. 본인들 되게 보수 집단들을 다 결집을 잘 시켜놨고요. 이들이 이제는 다, 맞아요. 예, 이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선거에 참여를 해야겠다. 이게 반응이 되게 높게 올라와서 만약에 윤석열이 막바로 그냥 뭐 하야하거나 아니면 되게 빠르게 아무 박근혜처럼 별다른 대응 안 하고 딱 맞춰졌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했을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보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시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보좌관분들 얘기를 들어도 지금 상황에서 막바로 선거가 진행된다. 그럼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로리카님, 저도 윤석열 뽑았습니다. 저도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조금 더 보수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기존의 가치를 지키고 좀 그런 게 더 가깝고, 저는 그 문재인 때요, 그 한 3년 차 정도 됐었죠. 그때 진짜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냥 마음대로 내놨습니다. 막 2주택 다 뭐 과세 때려버리고 다, 그게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독재다 한데, 저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좌측에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편향돼 있고, 저는 뭐 국민한테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 자 그런 거 저는 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이재명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저는 뭐 민주당을 조금 뽑을 것 같긴 한데, 왜냐 그러면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성의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에서, 자, 이게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한국갤럽이 1,004명,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57%, 반대한다는 입장이 38%로 자, 찬성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자신의 의견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될 것이라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땐 탄핵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거죠. 미미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첩법 개정 확대를 왜 반대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간첩법 이번에 뭘 개정 확대한다는 것인지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랑 간첩법이랑 이게 관련성이 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첩 뭐 우리 대공 안전을 지켜야 되고 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뭐 이 어떤 쪽을 처단한다든지 이게 어떤 쪽에서 만들어낸 좀 프레임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렇게 좀 비이성적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에 조금 동조하는 게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첩법이 왜 중요한지 그게 개정 확대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로리카님이 좀 써주시면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론은 59%요 정도 수준인데 근데 제가 제 뭐 밑에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 동료, 뭐 친한 검사 그리고 변호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한 의견이더라고요. 자, 8인 헌법재판관에 만장일치로 탄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법조인 중에는 그 윤석열 변호인단 빼고는 다 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윤석열 변호인단도 내심으로는 탄핵될 거라는 거 너무 잘 알면서 겉으로만 좀 탄핵되지 않는다. 자, 이런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 우수 공산당원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뭐 중국 우수 공산당원이 실제로 뭐 그걸 찍었다고 해요. 자, 그걸 찍었다고 한들 윤석열이가 되게 위법하게 비상계엄한 거 이거 없어질 수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총칼 들이댄 거.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은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죽여놓고 정당방위 주장하면 그게 언제나 먹힐 수 있나요? 이 정당방위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엄격하게 인정되잖아요. 이 비상계엄 역시도 뭐 전시나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다가 총회 총알 장전돼 있었나요? 자, 좀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국가 비상사태에다가 국무회의 심의까지 요구되는데 이런 거 다 생략했기 때문에 단순히 비상계엄이 뭐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고 단지 국회의 반헌법적 행위에 경종으로 울리려는 목적만 가졌다. 근데 포고령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봐요. 1항만 볼게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자, 정치, 결사, 집회, 시위 자유. 자, 이런 거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걸 이유 없이 제한한 거 그 자체로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거 그 목적 인정됩니다. 자, 거기다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기자회견 하면서요. 반국가 세력 처단한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포고령에 봐도요. 여기 처단한다.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이로리카님 처단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처단은 죽여 없애거나 혹은 구금이나 고문을 통해서 그 활동을 되게 제한해버리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헌법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공허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주장도 해요. 비상계엄 선포는 했지만 금방 해제될 비상계엄이었다. 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자, 비상계엄이 금방 해제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왜 금방 해제됐죠? 실패했으니까. 자, 성공했으면 지금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당시 출동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거 실패한 거죠.
자, 이거는 실패한 결과를 두고요. 내 동기가 이러이러했다라고요. 거꾸로 결론에서 이거는 원인을 찾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이럽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 자, 비상계엄하던 12월 3일 날 국회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질서가 어지럽진 않았어요. 근데 군인들이 투입되는 순간 질서가 어지러졌어요. 자,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자, 이거는요, 질서가 혼란해서요 군인들을 투입한 게 아니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이게 질서가 혼란해진 겁니다. 자, 이 변명도 안 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선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 자,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선거 부정 주장하면서 소송이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부정선거가 입증된 판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검증도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지금까지 했냐면요.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이가 정말로 그거를 핑계를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꼭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자, 윤석열이가 그 시간에 밤 10시에 그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거기서 포고령을 발표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해가지고 국민들께 드리는 진솔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큰절하면서 자, 진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진짜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하고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해가지고 도저히 국정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뭐 국민투표라든지 아니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재를 조금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적으로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간첩법이 나오는 거는요 논점 일탈이에요. 이로리카님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국회에 군인을 출동시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이. 자, 그걸 안 따른 것 자체가 문제고, 자,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에 나갔고, 이로리카님 처단의 의미는 너무 분명해요. 아니, 지금 이로리카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계속 다른 것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황장엽 장군. 자, 그게 여기서 왜 나와요? 계엄을 한 주요한 이유가 간첩이었나요? 그럼 누가 간첩이었나요? 그 당시에? 음, 알겠습니다. 제가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부정선거가 입증된 사례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이 낸 것인데 담화를 낸 것인데, 자,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를 독려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의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면서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요. 대선할 때도 그렇고 총선할 때도 그렇고요. 이번 총선 빼고 그 전 동안에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조금 개탄스럽기는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많은 대중들이 대통령 측에서 날조해낸 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씌여가지고요. 이게 진짠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 주장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 있죠, 이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인데 연일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자, 이런 주장까지 해서 내란 선동죄로 현재는 고소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분 말하는 거 봤는데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능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1타 한국어 강사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총칼을 들이댄 사람을 굉장히 열심히 옹호하고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봤죠? 포고령. 여기 보면 정치적 결사, 집회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분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단에 서서 얘기하지도 못했을 건데 자기를 억압하고 때려줬던 사람은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이런 좀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 거짓이라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통령이 좀 이런 그릇된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라져버린 좀 초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대통령 당선되고 국회 찾아가서 야당 의원들이랑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부터 자신과 맞지 않으면 좀 소통 불능이 되고 그리고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만 강요로 임명했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사건 때는요.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을 항명죄로 재판에 세웠고요. 이번에 비상계엄 하면서는 3년임 이상의 장기 집권을 기획했습니다. 그게 노상원의 수첩에서 확인이 됐었죠. 자, 초심이 사라지고 이 권력 뽕에 취하면서 이걸 영원히 누리고자 했던 게 좀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상계엄의 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오판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총장 출신인 이 사람하고 이 관련인들은요, 비상계엄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 발생할지 명확히 알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이게 왜죠? 출동한 군인과 경찰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한다. 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까지 치밀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는 그 2024년에 군인들과 경찰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좀 제대로 고려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한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잦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자신감이 막 붙잖아요. 취한 상태로 계속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데 그게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강화가 막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패착을 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윤석열 사건 보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좀 2번 이상은 음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지나친 가족 지키기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명태균 씨의 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카톡이 공개됐죠. 그리고 김건희 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거 불안해서 비정상적인 판단에 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요.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결국 자기 가족 감싸려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겁니다.